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병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루게릭병이 이제 다른 근육 질병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이 병이 다른 근육 질병과 비교했을 때 더 심한 병인지, 정말 더 고치기 어려운 병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병인지, 또 이 영상은 꼭 루게릭병 환자분들만 보는 건 아니실 텐데, 다른 근육병들도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 원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근육병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그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이제 근육병들이 음, 이제 하지만 다른 또 원인들도 많고 다른 증상들도 많은데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모두 다 이 근육병들을 그냥 기존에 어 그냥 알던 그 상식과 다른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번 고찰을 해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질병이 그 한 가지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각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병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더 치료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여러분께서 치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그 이 병을 구분할 때 이 유전이 되는지, 네, 유전이 되는지, 그리고 유전은 되지 않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는, 이제 여러분 유전병이라고 할 때 이제 유전이 이제 세대를 통해서 이제 부모와 자식 이렇게 세대 간에 이어지는 그걸 이제 유전병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유전되지 않지만은 몸 안에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뭐 유전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양자 조금 구분해 가지고요. 이제 유전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이어지는지 그 질문이고요. 이제 그게 A군이고, 이제 B군은 이제 유전은 되지만은 이제 유전 자체는 되지 않지만은 이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로 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C군은 이제 유전자의 이상은 없지만 이제 장애가 있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유전되는가를 먼저 검토를 했을 때요. 유전은 이제 크게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 항염색체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성염색체 유전을 먼저 보면요. 성염색체 유전은 네, 대부분 거의 대부분 X염색체로 유전이 됩니다. 네, X염색체 이제 네, 남녀를 구분하는 게 이제 성염색체로 인해서 이제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남자는 성염색체 X, Y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XX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X 염색체를 남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여성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X 염색체가 이제 열성으로 유전된다는 말이 있고 우성으로 유전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열성으로 유전된다는 말은 이제 같은 X 염색체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염색체 X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다른, 그러니까 이런 이상이 없는 성염색체 이상이 없는 정상 X 염색체가 우성 발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이런 질병, 약간 결함 X 그 염색체의 경우에는 열성으로서 이제 병이 이제 발현이 되지 않게가 되죠. 발현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제 병이 있는 유전자를 X 다시라고 했을 때요. 그 그 X 다시라고 했을 때 이제 성염색체 여성으로 기준했을 때 XX니까 그중에 XX 다시가 있으면은 그 본인에게는 발현되지가 않죠. 열성이니까. 하지만 예, 가지고는 있잖아요. X 다시를.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 세대에 유전이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Y 염색체를 받고 어머니에게서 그 X 다시를 받게 되면요. 그 병이 발현이 되겠죠. 왜? 열성이지만 X 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X 열성이니까 X를 또 다른 X가 있을 경우 열성이라는 얘기지, 그 X가 없이 혼자 유일하게 X 염색체일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Y 염색체를 받으니까요. 남자는 XY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아이에게서는 그 병이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X 열성으로 유전되는 이제 성염색체 유전 가장 대표적인 병이요. 네, 바로 뒷센형 근위영양증이라는 게입니다. 뒷센형 근위영양증이라는 이 근육 질병은 굉장히 이제 그 근육병 중에서도 이제
루게릭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병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뒷센형 외에도 이제 이 그 근위 영양증 질병을 볼 때 뒷센형 외에도 백허형이 있는데요. 백허형은 뒷센형에 비해서 증상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뒷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징이 가장 큰 주로 큰 특징이요. 이 병에 근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을 생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의 그 골격근 내에 이제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돼야지 이 근육이 이제 유지가 되고 생성이 되는데 이 근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유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뒷센형 근위 영양증 환자들은요, 대부분 정말 정말 불우한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뒷센형 이제 근위 영양증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어릴 때 진짜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돼요. 모두 거의 어릴 때 이 병이 바로 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류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인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릴 때보다도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발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신체의 자유를 느끼고 이제 남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뒤늦게 그런 질병이 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반면에 뒷센형 같은 경우에는 네, 태어나서 네,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이 병을 바로 겪게 되고 그때부터 근육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제대로 굉장히 그 병의 시작도 빠르고 진행도 빠르고 네, 좀 생존에도 많이 생존 기간도 많이 좀 짧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병은 이제 뭐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이제 X 염색체에서 이제 P21이라는 이제 그 유전자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 결함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근 디스트로핀 이 단백질을 생성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X 염색체에 결함 있는 X 염색체가 열성으로 유전이 되게 되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서 네, 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제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근육병에 시달리면서 네, 증상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게 뒷센형 근위 영양증이고요. 이에 반해서 베커형은 이제 근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 뒷센형에 비해서 그냥 기능적인 이제 장애예요. 기능적으로 좀 많이 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뿐이지 디스트로핀 단백질 자체는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증상이라든지 이제 생활면에 있어서는 뒷센형에 비해서 이제 백커형이 훨씬 더 이제 원활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먼저 소개할 때 이제 열성이라고 이제 뒷센형을 소개했는데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우성 유전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5% 미만 정도인데요. 즉 우성 유전이 된다는 말은 여자에게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남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죠. 어머니가 XX 그 결함이 있는 이 X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X 염색체가 있으면 열성 발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지만은 더 바른 X 염색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남자에게 가면은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발현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뒷선형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는 우성 발현도 정말 많진 않지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 뒷선형 근위 영양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X-가 만났지만은 이제 그 염색체 P21 염색체 이제 결함이 X-가 있는데 이 다른 X 염색체에서 거기에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 사견을 보태자면은 아마도 그 양염색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요. 예, 이 결함인 이 X 염색체가 불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 작용이 어떤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전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 환경이나 외부 독소나 잘못된 영양, 몸에 있던 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거나 몸에 이제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온 그런 이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활성화되어야 될 X 염색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불활성화되어야 할 X 염색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예외적으로 X 염색체 우성 발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X 염색체 두 개 다가 둘 다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예,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X 염색체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X 염색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X 염색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둘 다 이제 보인자인 경우에는 이제 뭐 우성 발현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X 염색체가 이제 다른 하나의 문제인 X 염색체에 대해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은 이제 성 염색체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활성화, 불활성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성이 이제 X 염색체가 이제 서로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더 강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 그런 해당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함께 이제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예외가 나오는 이유가요. 아마 두 염색체, 두 X 염색체 모두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젠형 근위 영양증이 이제 발현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디스젠형 근위 영양증과 이제 백허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X 염색체 이제 유전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케네디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케네디병은 이제 이 병도 내나 X 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데요. 이 케네디병의 특징은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요, 남성 호르몬과 연관되는데 CAG 삼액산 염기 서열이 반복돼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 그 생물학을 배우면 이제 전공자분들 외에는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삼핵산 단위로 반복되는 염기 서열들이 있어요. 뭐 GAA, 뭐 CGG, 뭐 CAG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끝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CAG 삼핵산 염기 서열이 반복해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그 적정 수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는 원래 설계에 맞는 그런데 이게 공장 기계로 치면 두 번 찍고 넘어가야 될 그런 단계가 끝도 없이 막 20번, 30번 찍는 거죠. 물론 끝은 있는데 그 염기의 반복이 정상인과 다르게 약간 기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정상적으로 반복돼서 증가되다 보니까 그 결과 운동신경세포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운동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네디병은 이제 X 염색체의 염색체의 어떤 유전자가 원인인데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 유전자에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신경세포에 손상이 온다. 운동신경세포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 근육이 소실되는 거죠. 유지되지 못하고 점점 소실되고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류게릭병이랑 이제 공통점이 있죠. 예. 운동신경세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운동신경세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소실되는 거고, 반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근위영양증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니 근위영양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단백질, 근디스트로핀 단백질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유전자적 결함으로 인해서.
양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검토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뒷세년 근인 영양증이 이제 훨씬 더 치료는 어려운 질병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장애적인 요소를 이제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경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세포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경우는 신경세포가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 단백질 자체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유전자에게 이제 주입할 수 있거나 잘못된 유전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치료 기술이 나와야 어쩌면 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우 극소수의 견해이긴 하지만요. 이제 어, 세년 근위 영양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데요. 염색체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제 그 단백질 자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우리 몸의 이제 장기에 이제 몸 안에 이제 영양 합성과 영양 분해와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이 장기를 이제 바로 해주고 이제 소화기관에 이제 영양의 성 이제 영양의 어떤 형성과 이제 분배 전달 과정에 어떤 오류들을 바로 잡아주면은 이제 X 염색체는 단지 그 보관만 할 뿐이고 그 염색체가 그런 영양을 제대로 전달받는다면은 그것들을 염색체가 수용을 해서 이제 바르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매우 소수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쪽이든 이제 사실 뭐 유전자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견해든 이제 그쪽 견해든 사실 뭐 환자가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사실 두 쪽 다 아직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문제의 결함을 발견한 사람들 쪽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요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째 유전자 탓만하고 이제 못 고치고 있는데요. 네, 쪽으로 연구가 그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음, 유전자 그 자체보다도 방금 그 소수의 견해처럼 근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소화와 그 오장육부의 그 작용에 있어가지고 그 단백질을 제대로 생성할 수 있다면은 그것들을 X 염색체가 이제 제대로 보관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 염색체를 이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약간 어, 보관과 이제 직접적인 행동 작용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X 염색체가 없으면 그 P21 유전자 그 부분에 결함이 있으면 디스트로핀 단백질 자체를 못 만든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라 네 만들 수는 있지만은 만들 수는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이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만 해주면 X 염색체는 그것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소수의 견해에 따르면은 어,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유게리병과 유사한 그런 근본 치료에 들어갔을 때요. 이 경우 근위 영양증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견해가 맞다면요. 그래서 아직 뒷센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치병이라고 이제 확정 지으기는 아직 이르다. 그런 시도들을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뒷센형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이제 X 염색체 열성 유전인 이제 케네디병과 근위 영양증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제 유전은 이제 성염색체 말고도 이제 상염색체로도 유전이 됩니다. 뭐 체세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염색체 유전 질병도 보면은 열성과 우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열성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열성인 질병이 이제 말은 좀 어려운데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척수성 근위축증은 이제 영어로 뭐 SMA라고 표기하는데요. 뭐 스피널 머스큘러 뭐 에스트로피라고 뭐 약자가 되어 있는데 이 척수성 근위축증도
루게릭병과 유사합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같이 분류가 되고요. 진핵생물에서 이제 SMN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제 서바이벌 모터 뉴런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이 SMN1, SMN1, SMN1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버려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척수 쪽에 있는 정각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변성이 되거나 소실이 돼요. 척수 정각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환자들을 살펴보면 또 뇌간액에 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간액이 이제 변이 되거나 이제 소실되거나. 그래서 척수 쪽 정각세포의 문제나 뇌간액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결과적으로 근육이 약화가 되고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병이 겪게 되는 그게 이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염색체 우선 유전되는 병이 중심핵병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한데요. 이 경우에 이제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비진행성 근질환이고 근무력병이 동반하게 되고요. 척추 측만 같은 것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한 병입니다. 이 병도 희소한 병인데 우성 유전이지만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알려지고 많이 일어나는 질병은 아닙니다. 매우 희소한 질병이고요.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제 단어 같은 것들이 용어 같은 것들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근데 너무 그런 용어에 이제 그 아직 저희 환자들이나 저희 환자 보호자분들이나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 용어보다도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하시면은 개념의 어떤 중심제에는 그런 부분만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유전이 된다면은 이제 성염색체로 유전이 되는지 아니면 상염색체로 유전이 되는지 아니면 유전과는 관계가 없는지. 근데 사실 그 유전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할 때요. 열성 유전도 있고 우성 유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개괄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예, 유전되냐 안 되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왜 그런 질병이 생겼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전에 케네디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혈액산 단위로 반복되는 연기 서열들을 이제 연기 서열들 뭐 아까 CAG 같은 건 그게 막 반복 증가돼서 이제 그 장애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질병들이 이제 사실 케네디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헌팅턴이라는 병도 그렇고 파킨슨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보면은 뭐 이름은 희한한 그런 뭐 GAC 뭐 CGG 그런 게 삼핵산 단위로 이제 반복되는 그 연기 서열들에 이게 거기 이렇게 막 과하게 반복이 증가되면서 오는 그런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이미 고단한 상태를 우리가 관찰을 하면요, 진짜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먼저 하는 이유가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내용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A, B, C로 나누는데 아까 B군에서요. B군은 유전 자체는 되지 않지만 즉 부모 자식 세대로 유전되진 않지만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병이 바로 루게릭입니다. 물론 기존에는 루게릭병에 그런 유전자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만한 기술도 없었고 또 이미 다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뭐 유전자 이상이라고는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루게릭병 환자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이제 뭐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STMN2 유전자가 있고 ANXA11 유전자 돌연변이도 있고 UBQLN2 뭐 돌연변이 유전자도 있고 뭐 그런 유전자들이 막 계속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건데
이제 뭐 그런 이런 뭐 알파벳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사실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요.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8개인데요. 여러분 더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유전자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요. 한 환자에게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환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똑같은 그러니까 루게릭병이라고 진단받는 환자지만 그 안에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특징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의 뭐 생활 습관 그 사람이 그 생존하고 있는 환경들 식습관 뭐 그 사람이 어떤 외부 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예, 유전자적인 결함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게 그리고 다양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우리 인간 몸에요 2만 1000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2만 1000개의 DNA가 있는데 사람마다 질병에 따라서 또 상태에 따라서 네, 이런 문제가 있는 유전자는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게릭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뭐 아까 뒷된 형도 벌써 뭐 30년, 40년 동안 못 고치고 있지만 유전자를 고친다는 게 사실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쉽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유전자를 고친다는 거는 뭐, 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유전자를 통해서 뭐 이상하게 조작해서 괴물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정상으로 만들고 개선되게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아직 100년은 이른 100년, 500년은 이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환자들이나 뭐 저희 일반인들, 환자의 보호자분들은요, 그런 유전자 치료에 같은 것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당장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 단계별로 이제 아마 약간 영상 후반부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런 단계들 그런 치료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그게 이해가 되고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뭐 유명한 의사라든지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 말을 믿기가 쉽게 믿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예,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를 믿으시려면은 제가 그만한 이유와 또 근거들,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이제 제 말을 아마 수긍하실 거예요. 다만 진짜 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보호자 여러분과 저 환자 여러분 그리고 이 병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신 그런 관계가 있는 환자의 지인들, 환자 본인분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까지 그냥 의사들만 바라보고 기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70년, 80년 지나도 못 고치고 있는 병인데 몇십 년 동안 실패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기대와 환상을 부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남들처럼 하시면은 네, 이 병을 과연 고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그것들을 배우고 따라 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샜는데요. 네, 마지막 시군을 보면 이제 유전자 이상은 없지만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경우 또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 있고, 그리고 GBS, 길랑 발해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 사실 제가 방금 질병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질병을 겪는 환자들도요,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를 하면요, 유전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이 망가지고 질병이 온 사람들은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요, 그것이 유전되느냐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유전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영향을 전혀 미치진 않겠지만은, 이제 아마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녀의 염색체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자녀 후손들에게 이제 유전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모든 유전자가 정상인들처럼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병이 온 사람들은요, 네, 유전자 돌연변이가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근무력증이나 이제 기랑 발래 증후군, GBS 이 병을 겪는 사람들도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유전자 이상 뭐 그런 연구도 없었고 그렇게 분류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냥 뭐 그냥 근무력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검사를 하면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적인 내용은 제외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상이 있으면은 근육이 제대로 이제 긴장이 뭐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긴장 이완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육의 수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그 이상이 여기 항체 같은 것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그 수용체를 막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제대로 근육에 전달이 되지 못하니까 이 경우에도 그 근육에 무력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점점 소실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BS 길랑 발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이 질병은 제가 다뤄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이게 루게리병 치료와 관련된 제가 대비하면서 가장 많이 알려드릴 것이 있는 정보예요. 이 질병은 이 길랑 발해 증후군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이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내용이 이제 루게릭병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근육병이라는 거는 유전되는 병도 있고 유전되지 않는 병도 있지만, 네, 유전되는 경우에도 뭐 열성 유전이 있고 우성 유전이 있지만은 그것이 뭐 항염색체군, 섬염색체군 간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열성뿐만이 아니라 우성 유전도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 병이 어 유전된다고 했을 때 왜 애초에 그 병이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최초로 발병됐을 때 애초에 이런 병이 있는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근육병이 있는 뒷센형 환자가 애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건데 그 부모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 자녀에게 이런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뒷센형이라는 병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거죠.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왜? 제가 아까 루게릭병도 설명드릴 때 유리병은 유전되지 않은 이제 그런 후천적인 퇴행성 질병이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루게릭병 환자들도 이제 유전자 이상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죠. 네. 유전자 이상이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몸이 망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리고 유전자 결함이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병은 아니지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이런 중증 근무력증 같은 병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를 한다면은 유전자 결함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A, B, C 다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건 항염색체에 문제가 생겼건
그것이 후손에게 유전되는지 유전되지 않는지 보다도 그 염색체의 그러니까 그런 결함이 유전자가 왜 결함이 생겼냐는 거죠. 그것이 성염색체에 생기든 상염색체에 생기든 루게릭병처럼 자녀에게 유전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유전자들이 왜 돌연변이가 생기냐는 거죠. 비센형이든 척수성 근위축증이든 중심맥병이든 케네디병이든 루게릭병이든 중증 근무력증이든 이런 근육 질병들이 애초에 왜 생겼냐는 거죠. 애초에 왜 이런 그들에게 유전자적인 문제도 생기고 분명히 그들의 부모의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였을 건데 왜 자녀들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냐는 거죠. 네. 네, 물론 정상적인 부모라고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모가 태어날 때는 정상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모가 태어났을 때는 정상적이었지만은 그 부모가 태어난 이후 그 부모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오염에 노출되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따라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녀에게 유전되는 유전형 질병도 있고 그게 성염색체로 유전되지는 않지만은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유전되지 않지만은 사실상 이제 염색체의 유전자의 그런 약간 부족한 상태로 이제 건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유전은 가능하다고 뜻이죠. 그런 질병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군에 속하는 것이 이제 비군이라는 얘기고요. 그 부모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음식과 어떤 일을 겪었기에 자신은 태어날 때는 정상적이었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몸 안에 그런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몸에 결함이 생겼고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이 근육병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그 포인트를 제가 볼 때 그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줄 수 있는 질병이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길랑바레 증후군입니다. GBS. 여러분 이 병을 꼭 꼭꼭 탐구를 해봐야 꼭꼭 탐구를 이제 이 근육병 환자들은요 이 질병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통해서 접하게 되시겠지만 이 질병을 연구를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병의 원인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루게릭의 원인으로 이제 그 검토되고 있는 게 이제 글루탐산 같은 신경 독성과 산화성 손상이라든지 칼슘 독성, 세포 구조 이상, 면역 염증 반응, 뭐 유전자 이상 뭐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이 원인들의 원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글루탐산 독성이 왜 생기냐는 거죠. 산화성 손상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우리가 먹는 칼슘의 독성이 왜 칼슘 독성이 있냐는 거죠. 세포 구조에 멀쩡한 세포 구조 이상이 왜 왔냐는 거죠. 이 멀쩡한 세포 구조 이상이 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자들이 점점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세포 자체에서도 구조가 이상해지니까 세포가 생식세포군, 체세포군, 생식세포가 분열되고 복사되는 과정에서 왜 자꾸 그런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염증 반응이 애초에 왜 생기는 거예요? 몸이 그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의 원인을 고찰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의 원인을 알아야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심화 탐구하면서 알려드릴 병이 바로 길랑바레 증후군이에요. 네, 그 내용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